가격도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바세린이 주름을 편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요. 모공을 막아서 가끔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는 노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요즘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원장님, 바세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습으로 바세린을 발라볼까 하는데 사람들이 바세린을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바세린이 핫한 이유는 이렇게 수십 년간은 저희한테 친숙하고 어느 집에나 하나쯤은 굴러다닐 만한 가격도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바세린이 주름을 편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요. 반면에 발랐더니 부작용, 트러블이 생긴다, 또는 바세린의 성분 중에는 발암물질이 있다, 이런 조금은 무서운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세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바세린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발랐을 때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세 번째는 만약에 바세린을 쓴다면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바세린을 가끔은 쓰는데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신 분께는 이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세린은 어떤 물질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세린은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페트로라툼이라는 오일 성분입니다. 바세린의 케이스에는 오리지널 프로텍팅 젤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페트로라툼은 석유 젤리로 석유의 잔여물을 정제한 성분입니다. 1859년 로버트 체스보로라는 화학자가 유전 노동자들이 석유 찌꺼기를 상처에 바른 후에 치유된 것을 보고 이를 정제해서 페트로라툼, 즉 바세린을 개발하여 특허를 내고 상표를 냈습니다. 자, 전편 보습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세린은 피부 내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밀폐제 역할을 합니다. 주 성분이 오일이므로 피부 증발을 막는 밀폐 효과가 뛰어나서 보습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피부 건조가 아주 심해서 각질과 잔주름을 발생한 부위에 발라주면 얕은 주름이나 피부의 거친 결을 조금 덜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이미 생긴 주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보습을 튼튼히 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습관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바세린뿐 아니라 최고의 기능성으로 주름을 편다 화장품은 글쎄요. 자, 세수를 한다고 주름이 펴지거나 샴푸를 바꾼다고 머리카락이 난다거나 하는 것처럼 일반인의 기대를 활용한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세린을 발랐을 때의 부작용 또는 트러블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바세린은 분류상 난코메도제닉, 즉 여드름을 유발하지는 않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유분기를 가진 오일이므로 지성 피부, 민감성 피부에 바르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과 트러블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페트로라툼 이외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는데 그중 PAH,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물질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국, 미국하고 달리 유럽연합은 페트로라툼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완벽하게 잘 정제된 페트로라툼만 화장품으로 쓰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이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도 PAH의 일종입니다. 그 외 벤조피렌은 담배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의 하나로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과 접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발암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는 붉은 육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발암 위험식품이고요. 술, 설탕, 소금, 자외선도 사실은 발암물질입니다. 피부에 소량 바르는 이 바세린에 pH가 조금 섞여 있다고 해도 발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PHA가 발암물질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피하는 결정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 과정과 순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제품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피부가 청결하지 않은 상태 또는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세균이나 오염의 밀폐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유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름막이 수분을 차단함으로 피부 내부의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그 밀폐 효과가 외부로부터의 수분 공급을 오히려 역으로 차단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주 드물지만 바세린에 알러지를 보이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세린을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는 노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첫 번째, 사용 전에 청결하게 씻고 먼저 함습제나 로션을 바른 후에 밀폐를 살짝 도와주는 랩핑 효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성이나 트러블이 많은 민감성 피부가 아닌 건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건성 피부라도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에는 모공을 막아서 가끔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제 방법에 따라서 소량이지만 발암물질인 PAH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술이나 코, 눈가 등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는 부위는 직접 도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바세린의 밀폐 효과로 아침에 바르면 다른 보습제를 덧바르거나 자주 바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밤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 후 바세린을 활용해서 수면 동안의 밀폐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는 제가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전 보습제 편에서 알려드린 대로 저는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세안 직후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능성 앰플 한 가지를 바르는데, 자,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는 저만의 시크릿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건성 피부에 맞는 크림 타입의 밀폐제로 보습을 완성합니다. 자, 바세린은 저는 얼굴에 바르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점막에 흡수되지 않아야 하는데 얼굴에는 그런 부위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지가 잘 발달되지 않는 목 부위라든지 아니면 팔꿈치, 그리고 발 뒤꿈치에 각질이 일어나고 쩍쩍 갈라지기 쉬운 부위에는 보습제를 발라준 다음에 밀폐제를 발라서 밤 사이에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밤에 그리고 건조한 부위에 밀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바세린의 효과와 바세린이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지,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